페덱스가 배달 로봇을 통해 여러분들의 집에 택배를 곧 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페덱스가 로봇을 이용하여 배달 시스템을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덱스는 데카 개발 및 연구회사와 팀을 구성, 배달 로봇을 만들어낼 계획인데요. 올해 여름, 이 로봇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페덱스 세임데이 봇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바퀴에 달려있는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카메라와 소프트웨어가 이 로봇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주행 로봇은 인도나 도로 위를 주행할 때 시속 최대 약 16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로봇들은 월마트나 피자헛과 같은 회사들을 위해 가정으로의 배달을 다루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페덱스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로봇은 페덱스사의 도시 내 당일 서비스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여러분들을 위해 집까지 택배를 배달해 주었으면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잠을 푹 잘 자는 것이 뇌 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Science Advances라는 저널에 실린 한 새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이 노폐물과 독소 단백질을 제거하는 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와 같은 뇌 속 독성 단백질의 증가는 종종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있다고 로체스터 대학 메디컬 센터가 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6마리의 쥐들에게 수면의 여러 단계를 복제할 수 있는 마취제 6가지를 주입했습니다. 이는 수면의 특정 단계가 뇌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는 글림프계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청소 과정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단파 수면인 비렘 수면이라는 인간의 수면 단계와 가장 유사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글림프계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청소 과정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단파 수면인 비렘 수면이라는 인간의 수면 단계와 가장 유사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글림계 활동이 최대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느린 뇌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마취제를 주입받은 쥐는 글림계 활동의 감소를 보였다고 연구는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질 낮은 수면과 알츠하이머 간의 연관성,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위한 깊은 수면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다이어트가 돌풍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케토 다이어트는 현재 잘못된 이유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케톤체 다이어트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건강한 지방이 1일 소모 열량의 80%를 차지하고 단백질이 2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하루 대략 50g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가 포함되는데요. 베이글과 쌀밥 한 컵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와 비교해 미국 농무부는 하루에 225g에서 325g의 탄수화물을 권장합니다.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제거하면 신체는 저장하고 있던 포도당을 태우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을 태워 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뉴욕포스트는 레딧과 트위터의 소셜미디어 유저들이 이 다이어트를 하면 여성의 생식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여성들은 이 케토 가랑이라는 증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케토 다이어트를 하면 생식기에서 강한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요. 영양학자인 리자드 파지오 씨는 인사이더 측에 케토 다이어트는 신체의 산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나게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인 젠 건터 씨는 음식이 생식기의 냄새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위나 땀과 호흡에서도 케톤체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부위나 땀과 호흡에서도 케톤체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라고 트윗하며 이 영양사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아마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소비하는 다이어트가 여튼 그리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은 않네요. 어린 여자아이의 뱃속에서 1.5kg이나 나가는 머리카락 뭉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남부 광동 지역의 8살짜리 소녀가 이상한 습관 때문에 복통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2살 때부터 머리카락을 먹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뱃속에서 1.5kg이 나가는 머리카락 뭉치가 발견되기에 이른 것이죠. 미러지에 따르면 이 어린 여자아이는 지난 2019년 머리카락을 먹는 습관을 관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통과 구토를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죠. 동아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녀가 앓고 있는 증상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던 메트로폴리탄 데일리 뉴스의 글을 인용하면 그녀의 사례를 진찰한 탕시롱 박사는 CT스캔을 통해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음식 잔여물과 뭉쳐져 큰 덩어리를 이룬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탕 씨는 즉시 수술을 수행했으며 아이의 머리카락 뭉치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머리카락 먹는 습관은 영양소가 없는 이물질을 먹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앓게 되는 식이장애인, 이식증이라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며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매일 무엇을 먹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소방관, 철강업 및 광산업 근무자들과 같이 고위험성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움직임에 반응하는 내화성 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맥메스터 대학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저비용 센서가 버튼셀 배터리 크기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센서는 재킷 팔 아래 혹은 신발 밑창에 장착될 수 있고 그 어떠한 움직임도 계속적인 접촉의 패턴을 형성하고 이 센서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센서는 움직임에서 전기를 생성, 마찰 전기를 이용해 충전됩니다. 센서는 화재가 난 건물, 광도 혹은 위험한 지역에 있는 이의 장소와 움직임을 추적하여 만일 움직임이 없으면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센서의 주요 재료는 신탄소 에어로겔 나노 복합 소재로 내화성을 띠고 있으며 전력원으로부터 충전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센서는 최대 300도씨에서도 기능 상실 없이 작동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맥메스터, UCLA, 그리고 프라하 화학기술대학의 개발팀은 나노에너지라는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서 이 새로운 장치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사례 연구가 오랫동안 HIV에서 차도를 보인 런던의 한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CNN은 런던의 한 환자라고만 알려진 한 남성이 10년도 더 전 베를린의 한 환자의 완치 사례에 이어 HIV가 나은 두 번째 환자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두 남성은 암 치료를 의도하고서 골수 줄기세포 수술을 받은 이후 큰 차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에서 환자들은 HIV에 걸리지 않게 저항성을 띨 수 있게 해주는 CCR5의 희귀 유전 돌연변이 질환을 가진 기증자로부터 줄기세포를 받았습니다. HIV는 전형적으로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CCR5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변형된 단백질에는 들러붙지 못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식된 면역세포가 런던 환자의 치명적인 세포를 치환, 해로운 부작용 없이 암을 파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7년 9월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 복용을 그만두었다고 하는데요. 더 가디언지에 따르면 혈액 테스트를 해보니 지난 18개월 동안 HIV 바이러스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제 에이즈협회 회장인 안톤 포즈니악 씨는 이번 연구 결과로 에이즈가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더 가디언 측에 유전자 기술 및 항체 기술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안전하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며 손쉬운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내과학 회보에 실린 한 논문은 홍역, 볼거리 및 풍진 백신이 아이들에게 자폐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백신을 맞는 것과 자폐증 진단을 받는 것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덴마크인 어린이 50만 명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백신이 자폐 위험성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연구원들은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또한 백신을 맞은 이후 나타나는 자폐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에서 홍역이 발병한 직후 나온 것인데요.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믿음 때문이죠.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홍역 발병 사례가 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증상에는 고열, 충혈, 얼굴에서 시작되는 발진이 있다고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홍역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공기 중에 머물 수 있어 전염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는 90%의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발병 예방을 위해 홍역, 볼거리 및 풍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철통보 아닌 패스워드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걸 추천드립니다. JI32K7AU4A83 읽기도 힘드네요. 지난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로버트 오 씨는 트위터에 왜 HIBP 웹사이트에서 이 패스워드가 이렇게 흔한 것인지 트위터에서 질문했죠.
기즈모도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보안 전문가인 트로이 헌트 씨에 의해 시작된 집계 웹사이트로 보안사고로 이메일이나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되었는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보안사고로 패스워드가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1건의 보안사고에서 JI32K7AU4283이 유출된 패스워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렇지만 왜인 거죠? 다 대만 탓입니다. 오우 씨의 트위터 답변에 따르면 이 패스워드는 중국어를 찍는 주음부호 시스템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만에서는 중국어로 내 비밀번호라는 뜻의 워더미이마를 치려면 JI32K7AU4283을 찍습니다. 이제는 패스워드 변경을 해야겠네요. 1, 2, 3, 4, 5, 6은 어떠신가요? 중국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사람들이 걷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사람들을 분석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걸음걸이 인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걷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와 영상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와트릭스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얼굴이 카메라를 향하건 말건 50m 거리에서 걸음걸이로 그 사람을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영상 속의 실루엣, 걸을 때의 손의 움직임, 걸을 때 발가락이 바깥을 향하는지 안을 향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로 사람들의 독특한 걸음걸이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베이징, 상하이, 충칭시의 경찰들은 이 제품을 이미 사용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으로는 대도시들의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분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짜로 다리를 저는 척을 하거나 다리를 가리면 인식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와트릭스사의 대표 황용전 씨는 SCMP 측에 다리를 가리면 인식 점수가 낮아지지만 걸음걸이를 평가할 때 사람 몸 전체를 분석합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2010년 정권을 장악한 이후 421명의 관계자들을 잔혹하게 숙청했다고 서울의 북한 전략센터가 보고했습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북한 엘리트의 처형과 참수, 고위급 간부 학살 조사 증언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지난 2월 22일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 전략센터는 북한 망명자 14명, 중국에 있는 중국 관계자들 6명, 그리고 처형을 목격한 다른 망명자 5명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 2013년 국가의 자원을 싼 값에 해외에 팔았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처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그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이복 형제인 김정남 씨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50명 이상의 참수당한 관계자들의 사례와 이름을 확인했을 뿐이며 확인된 수백 명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뿐더러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목을 매단다든지 벌거벗긴 채로 배고픈 동물들에게 준다든지 대공대포나 화염 방사기를 통한 처형과 같이 선호하는 처형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타이밍에 딱 맞추어 나온 것인데요. 걱정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칭찬받는 걸 가로막는 불편한 사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까요.